제1장 사선에서 복귀 3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1장 사선에서 복귀 3화. 상거지는 대화를 통해 대머리 친구가 지난날을 회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대머리 친구는 조직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돌아보았는데, 뭔가 대단한 말씀이고 옳은 말씀입니다. 대인, 하지만 저 같은 무지렁이는 이 부분에 잘 이해 못하겠습니다. 괜찮아. 어차피 무림을 은퇴한 내게는 이러한 것을 생각할 필요는 없어. 다만 이제는 무공도 잃고 다시는 단전에 내공을 죽게 할 수 없으니 편안하게 가정을 일구며 살라고. 또한 너의 노모를 내게 이야기했는데 어머니 잘못이라고. 어머니는 정말 소중한 분이시지. 네,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어머니에게 하지 못한 효도를 할까 합니다. 그런데 저기 있는 옛 동료는 두 녀석은 재고 없이 그냥 죽였어. 녀석들이 이 아이를 쫓아올 때 자신의 무용담을 자랑하는 것을 들었거든. 어제 아이들 10명, 8명 각각 죽였다는 것을 늘어놓았지. 그런데 대머리 너는 그들의 자랑거리를 묵묵히 듣고만 있었고, 그래서 아이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녀석들은 내가 제석천 대신 심판했고, 녀석들은 지금쯤 삼도천을 건너 염라대왕을 만나고 있을 거라고. 이크, 내가 사신 앞에서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대인,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대머리는 이건에게 말하며 급히 일어나서 다시 한번 큰절하였다. 그리고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나한테 감사하다고 하지 말고 오늘 다시 얻게 된 생명을 귀히 여기고 노모를 잘 모시고 객점을 운영하며 돈을 벌게 되면 가끔 동네 고아들이나 독거노인이나 소년 소녀 가장들을 좀 돌아보며 선행을 베풀라고. 그렇게 해서 공으로 다시 얻은 생명에 대한 은혜를 스스로 갚아 나가도록 해. 대인. 대인은 대인이 아니라 무릉도원에서 내려온 신선과도 같은 분입니다. 헛소리 말고 나는 그냥 나일 뿐이야. 나처럼 상거지와 같은 신선 받나? 그리고 혹시 옛 동료에게 측은한 마음이 든다면 저들을 묻어주게. 그냥 이곳에 두게 되면 녀석들은 들짐승의 먹이가 되는 사자의 비참함을 다시 맞게 될 것이니. 대머리는 상거지의 말을 듣고 뒤를 돌아보아 죽어있는 동료를 보았다. 그는 속으로 자신이 저들과 함께 죽지 않아 스스로 정말 감사한 마음과 안도의 마음이 생겼다. 그리고 비록 못된 동료들이었지만 그는 그들이 죽은 것에 조금은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한순간 한솥밥을 먹었던 이들인데 그는 발걸음을 속히하여 그들을 땅에 묻어주기로 했다. 자네는 무인으로서 무공을 잃었으니 땅을 파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야. 그러니 땅은 내가 파주겠네. 자네는 두 녀석의 옷을 좀 벗기도록 하게. 옷을요? 내가 입고 있는 옷은 옷이 아닌 거적대기 넉마를 두르고 있으니 저 녀석들의 옷이라도 입어야겠어. 그러니 그렇게 하게. 알겠습니다, 대인. 대머리는 죽어있는 두 녀석의 옷을 벗기고 있었고, 그는 우연히 상거지의 행동을 보고 경악했다. 이 상거지라는 자는 그냥 애들 장난으로 손을 휘저었고, 그의 행동의 땅은 저절로 갈라지고 흙이 파헤쳐지는 것이 아닌가. 정말 사신. 나는 사신과 함께 있었군. 저 정도 무공이라면 허헐, 정말 고인이군. 애들 장난처럼 허공 선물로 땅을 파헤치는 분이라. 대머리는 동료의 옷을 모두 순식간에 벗겼고 상거지의 행동에 눈이 튀어나올 것 같은 인상이었다. 그는 다시 신속하게 파헤쳐진 자리에 두 명의 동료를 던져 넣었고 상거지에게 다가왔다. 대인, 여기 쓰러져 있는 녀석도 넣을까요? 녀석도 죽은 것 같은데. 아니, 녀석은 죽지 않았어. 다만 자고 있을 뿐이니 너는 그저 땅을 덮어버리고.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네, 그 정도는 무공을 잃었지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알겠어. 일각 동안 대머리는 열심히 땅을 고르게 묻었고 발로 밟아서 땅을 평평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땅을 평평하게 만들기 전에 진달래꽃 등을 파서 그 위에 꽃나무를 심는 배려도 잊지 않았다. 녀석, 제법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도 있군. 상거지는 대머리의 행동에 속으로 칭찬도 하였다. 상거지는 한동안 산하를 둘러보고 꽃들을 보며 방금 미소를 지었으나 그의 더러운 얼굴과 넉마는 정말 지금의 세상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으니. 넉마를 입고 있었던 상거지가 산길을 헤매다가 하나의 붉은 쥐를 만났다. 붉은 쥐라니. 혈서. 찍지지지찍. 혈왕아. 열장 앞에 열 온천이 있다는 말이냐? 지지지지지찍. 허허, 녀석, 그래서 내 몸이 매우 깨끗했구나. 내가 오기도 전에 일각 동안 수욕을 했다고. 그래,
너는 그동안 배고픈 세월을 나와 함께 보냈으니 이곳 숲속에 못된 짓을 하는 곰이나 호랑이를 사냥해서 먹도록 해라. 내가 보니 이곳 산속의 호랑이나 곰들은 몰래 숨어 있다가 행인을 덮쳐서 사람을 죽이는 녀석들이구나. 그들의 귀에 지독한 마가 끼었다. 찌찌찌찌찌직직. 그래, 맘대로 해라. 한 10마리씩 먹도록 해라. 앞으로 한 시즌 후에 이곳으로 오면 되고. 찌직직. 피보다 더욱 붉은 작은 생쥐와 같은 쥐는 상거지에게 말하듯 찍찍거리며 자신의 길을 갖고 상거지는 열 온천으로 향했다. 저벅, 저벅, 저벅. 상거지는 숲속을 헤치며 나아갔고 약 10여 장 부근의 열 온천이 나왔다. 그리고 그 열 온천에서 올라오는 열기는 매우 뜨거운 기운이라 봄날의 아침이었지만 아지랑이 피어오르듯 김이 사방에서 올라왔다. 후후후후. 나보다 먼저 온 성객들도 있구나. 상거지의 눈앞에 여러 동물이 열 온천에 몸을 담그고 있었다. 이상하게 이 동물들은 이 낯선 자를 보았건만 도망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거지를 보며 이상한 눈빛으로 호감을 느끼고 쳐다보았으며 잠시 후에는 상거지를 크게 괴념치 않았으니 이들 동물은 온수욕을 모두 즐기고 있었는데 허허, 자연동화의 경지인가? 이 상거지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풍덩. 상거지는 몸에 걸친 넉마를 벗고 그가 들고 있었던 옷가지를 내려놓고는 바로 온천에 뛰어들었다. 헐, 그가 뛰어든 온천은 조금 깊은 온천인지 한동안 상거지는 물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고 허허, 그가 물속으로 들어간 지 이미 일각이 지났으나 그는 물속에서 죽은 것은 아닌가? 물속을 보라! 물속에서 이 상거지는 운기조식을 하는 듯 가보자 하고 눈을 감고 있었는데 과연 이 괴인은 진정 누구란 말인가? 허허, 이 자는 실로 놀라운 신기를 수중에서 펼치고 있었으니 물론 수중은 온천인지라 뜨거운 수중 거품이 그의 몸과 주변에 일고 있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거품이 일고 있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되는 것처럼 그의 주변에는 심하게 물길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물길은 상거지의 얼굴과 몸 구석구석을 훑고 지나며 얼굴과 몸에 있는 더러운 딱지와 숯검정과 같은 것들을 씻겨나갔는데 허허, 이 상거지는 바로 이건이 아닌가. 그 얼굴의 뛰어남과 외모가 매우 출중하여 세상 누가 와도 비할 수 없는 신태였는데 과연 이거는 무엇을 하였기에 이런 상거지가 되어 1년이나 지난 후에 다시 나타난 것인가. 제길? 그때 육자량 놈이 해주가 아니란 것을 알고 있었어야 했는데 무적행은 정말 무식하게 깊은 지저였으니 아수라를 만나지 않고 돌아온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이야. 아, 정말 이건이란 말인가. 거는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였기에 천상 상거지가 되어 나타난 것인가. 아무튼 그가 돌아왔다. 사명을 이루기 전에는 절대 죽을 수 없는 이 시대 절대 승부사초인 이건이 바로 이 상거지였다니. 지금 수중에는 거품이 심하게 일어날 뿐 아니라 그의 몸 주위에서 강한 물길이 일어나 주변을 휘몰아치고 있었다. 슈슈슈슈슈슈슈. 허허, 사람이 수중에서 이렇게 오래 있어도 괜찮은 것인가? 물론 일반인이라면 죽어도 수천 번은 죽었을 것이거늘. 이제 본격적으로 폭강성을 사냥한다. 지저 무적행에서 고구려의 유물과 가야국의 유물을 얻었으니 나는 이제 완벽한 극천저의 공능을 얻었을 뿐 아니라 온전한 불사전능지체를 잃었구나. 후후후후. 폭강성 녀석들. 나는 이제야 진정한 제국의 사명을 이룰 수 있겠다. 뽀글뽀글. 이거는 수면으로 머리가 올라와 잠시 하늘을 보며 생각하다가 다시 머리까지 물속으로 들어갔으니 뽀글 뽀글뽀글 뽀뽀글. 재밌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저희 민지원의 매거진 성원 부탁드리고요.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